묻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언을 가져올까? 1984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터미네이터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무장하고 사람에 대한 희생정신이라는 사람의 마음까지 갖춘 로봇이 등장하여 모든 무기를 통제하고 핵전쟁으로 인류를 절반이나 절멸시킨 인공지능 컴퓨터 스카이넷과 전투를 벌인다. 1999년 워쇼스키 형제가 감독한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인간의 열과 전기 활동을 자신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매트릭스가 인류를 지배하고 이와 맞서 싸우는 네오가 세계 종말을 막으려고 한다.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전체 지능 합계를 넘어서는 기술의 특이점, 싱귤러리티,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거의 모든 인류 지성을 합한 것을 뛰어넘어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이 2030년에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초지능은 놀라운 속도로 자신의 지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재조직함으로써 스스로 시스템을 최적화한다. 인공지능이 최선이라는 유토피아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한편 정반대의 입장인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30년 이내에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언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JP 모건은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한 각종 법적 규제 사항에 맞는 서류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36만 시간의 초급 변호사 사용 지분을 절감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으나 지루하고 답답한 작업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기계학습을 통해 검색한 데이터들은 비록 목적에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더라도 자료의 양이 훨씬 풍부하므로 인간인 변호사가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인간이 실수를 하듯이 기계학습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으므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동 작업 조합으로 그동안 인간인 변호사가 오랜 시간을 투입하여 완성해온 작업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된다. 인공지능은 인간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인간과 공동으로 한 개 그룹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독자적인 한 건의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인간과 공동으로 협업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AI 스타트업 크레스타는 콜센터용 챗봇을 개발하여 콜센터 직원들이 이를 옆에 두고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챗봇이 하게 하고 인공지능이 학습한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롱테일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상당히 예외적인 질문이나 복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질문에만 답변을 하게 했다. 그 결과 생산성이 50% 정도 높아졌다고 한다. 인공지능 챗봇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쉽게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고 인간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인간의 상식이나 유연성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화성에 가는 것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나을지 몰라도 설거지를 하는 것은 인간이 로봇보다 훨씬 우월하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스마트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인류와 인공지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각자의 전문성과 장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인류와 인공지능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대해 KBS 시사고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인문학에서 서평자 서진영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최근 기계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이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파이낸셜 타임즈도 미국의 실업률이 높았던 2011년에는 사람이 아닌 기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기계와의 경주, 로봇이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따라잡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기계와 경쟁하면 인간이 이길 자신이 있을까요? 그것도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정보통신이 결합된 로봇이라면 어떻습니까? 언뜻 생각해 보아도 힘으로 하든 계산으로 하든 인간이 기계에게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자리를 두고서 하는 경쟁이라면 얼마나 섬뜩할까요?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기계는 인간의 육체적 노동 능력을 도와주고 정보기술은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확장시켜 주어 노동에서 해방된 인간의 새로운 욕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새로운 산업과 고용이 창출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보아도 그렇지요. 이를 보며 맹자의 절장보단이 떠오릅니다. 끊을 절, 길 장, 도울 포, 짧을 단. 맹자 등문공 상편에 나오는 절장보다는 장점이나 넉넉한 것으로 단점이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컴퓨터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양이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알아차리는 확률이 구글의 슈퍼컴퓨터라 하더라도 7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인간의 경우 4살짜리 꼬마들조차 100% 완벽하게 해내는 일입니다. 즉, 일의 종류에 따라 어떤 일에서는 값싼 노트북 컴퓨터가 가장 똑똑한 수학자도 이기지만 다른 일에서는 슈퍼컴퓨터도 어린아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를 보면 인간과 컴퓨터는 단순히 누가 더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기계는 서로 잘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는 도구일 뿐 경쟁자가 아니고 점점 더 강력해질수록 컴퓨터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것입니다. 미래에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은 컴퓨터 혼자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지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에서는 인간과 기계, 컴퓨터 사이에서 장점이나 넉넉한 것으로 단점이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절장보단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계와 컴퓨터가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켄타우르 랩.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로 의료 영상 기반 머신러닝과 인간의 집단 지성을 이용한 질환 판단을 결합한 서비스 Doctors with Augmented AI를 제공하는 켄타우르 랩을 꼽을 수 있다. 이 회사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의사, 의대생, 변호사, 운동선수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영상의학 자료를 학습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의료 영상 이미지 기반의 기계학습 자료를 리뷰하게 하여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이 보급되어 있는 기존의 영상 기반 질병 진단 기계학습의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가져와 이용자들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진단 의견을 내리도록 했다. 의학적 상식이나 관련 질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이 유방암 영상사진, 뼈근육 엑스레이, MRI 사진, 피부 병변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하며 숙달되게 했고, 기계학습의 예측 결과와 입력 데이터 영상을 검증하여 집단 지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한 결과 한 명의 전공의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유방암 영상사진 판독 시에 머신러닝은 석회화된 부분을 잘 골라내지만
이용자들은 덩어리로 뭉쳐진 부분을 더 민감하게 골라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많은 의료 영상 데이터들이 정확, accurately labeled large medical dataset 하지 않게 분류되어 있거나 기존의 인체 내에 삽입되어 있던 스텐트, 인공관절, 철보형물 등 인공의료장치 등에 대해 고려하는 등의 머신러닝용 입력 데이터상의 문제점을 보정하여 영상 데이터를 재레이블링하는 데에 고객들의 의견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딥러닝에서 다층 신경망이 구성되듯이 켄타우르 랩의 서비스는 고객들의 의견으로 신경망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고객별로 수천 장의 영상 자료를 학습하는데 특정 고객이 잘 판독하는 부분이 다른 고객들이 보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통해 의료 이미지나 비디오 데이터가 재레이블링되고 이것을 머신러닝에 대입하여 비선형적으로 취합한다. 이 사례가 주는 또 다른 의미는 의료 데이터와 같이 개인정보와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체계적인 구조에 따라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레이블링하여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로 가공하는 것은 초기 시작 단계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단기적인 비용의 증가보다는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데이터의 가치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은 줄고 직업이 사라진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 기업 실적과 주요 경제 수치 등을 분석하여 주식 투자 방향을 조언하는 캔쇼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이 도입되는데 기술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와 같은 질문에 인공지능이 재무적인 답변을 한다. 캔쇼는 전문 애널리스트 15명이 4주 동안 분석해야 할 일을 수분 만에 해결했다. 그 결과 골드만삭스는 600명의 애널리스트 중 598명을 해고했다. JP 모건은 변호사와 회계사가 년 약 36만 시간을 사용하던 상업적 대출 관련 계약 서류를 비지도학습 인공지능인 코인, 컨트랙트 인텔리전스로 점검하는 서비스를 2017년에 출범시켜 서류의 텍스트나 장소 등의 패턴을 확인하여 신용대출 여부를 수초 만에 해결하고 정확도도 훨씬 높였다. 미래학자인 서스킨드 부자가 공저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에서는 점점 더 유능해지는 인공지능이 의사, 회계사, 약사, 교사는 물론 변화 등 전문 직업군의 업무를 단순히 효율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보다 변혁하고 대체해서 생존의 이슈를 제기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혁명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 미국 직업의 47%가 상업적인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되어 사라질 위기라고 한다. 9. 서평왈.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는 인공지능 활용의 가속화를 목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명사처럼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이나 생물학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및 개념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두려워 말고 인공지능 활용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4. 경영에 필요한 한마디. 인공지능은 자율성과 적응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율성은 사용자의 지속적인 명령 없이도 복잡한 환경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적응성은 경험하고 이를 학습하면서 수행 성과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화성에 가는 것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나을지 몰라도 설거지를 하는 것은 인간이 로봇보다 훨씬 우월하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스마트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인류와 인공지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각자의 전문성과 장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빅데이터는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라는 특성을 가진다.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하여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갖추어야만 제대로 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상관관계는 빅데이터 입장에서 바라보면 데이터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세스가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 입장에서 바라보면 빅데이터가 훈련, 학습 재료인 것이다. 5. 멋진 사례와 재미있는 통계. KT는 음성인식 스피커 기가진이를 활용하여 체크인에서 체크아웃까지 AI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텔 정보 안내, 객실 배달 서비스, IoT 시설에 대한 음성 제어로 객실의 조명 및 가전 통제, 화장실 전등만 켜고 싶어, 자다가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줘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국어 서비스, 음악 콘텐츠 제공, 객실 내에서 체크아웃까지 가능하다. 프런트 연결 없이 일일 200건의 요청을 처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오히려 선호하고 일일 30건 정도 음성으로 서비스를 요청한다고 한다. 블루닷의 팬데믹 조기 경보. 캐나다의 벤처회사 블루닷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신문에서 새로운 종류의 폐렴이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심각한 감염병이 될 가능성을 WHO보다 9일이나 먼저 예측을 했다. 블루닷의 CEO인 캄란 칸은 2003년 사스를 겪고 나서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팬데믹이 발발한 후에 대응하느라 허둥대지 않고 감염병을 제때 사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보건 관료의 언급, 수억 개의 익명 처리된 국제항공권 발권 데이터, 가축 질병 보고서, 인구 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매 15분마다 수집하여 MPL 등 인공지능을 통해 처리했다. 블루닷은 팬데믹의 징후를 탐지하면 자체 보유한 의사, 수의사, 보건 전문가들에게 최종적인 판단을 하도록 했다. 또한 예약된 비행기 착발 일정, 실제 탑승 여부, 익명화된 400만 명의 휴대전화의 위치를 파악하여 처음 코로나19가 확산될 도시 12곳을 검명한 것 가운데 10개를 맞추는 등 어느 지역의 코로나19가 얼마나 퍼질 것인지도 예측했다. 블루닷은 2016년에도 지카 바이러스가 플로리다에 유행할 것을 6개월 전에 예측하기도 했다. 의료 관련 논문이나 자료가 회람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극복하고 민첩하게 알람 신호를 보내는 것이 주요 동기였다. 블루닷의 글로벌 경고 시스템은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어떤 감염병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감염원이 자연적인 것인지, 동물에게서 사람이 옮은 것인지 감시하기, 확산 경로 이해하기, 감염병의 유형과 지역에 따른 영향도 측정하기,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하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 요소별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팬데믹을 예측하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이 현안인 코로나19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다른 것을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기 문제 탐지와 조기 경보 시스템은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날씨 예보나 자연재해 예측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오늘날 기상학자들은 인공위성이 찍은 기후에 관한 다양하고도 해상도 높은 이미지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와 기존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6. 조직에 던져야 할 질문. 1. 우리 조직은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에서 센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활용을 시도하고 있는가? 2. 우리 조직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객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3. 우리 정부는 블루닷의 팬데믹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은 AI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